그 느낌에서 삶을 이해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달으며 더해가는 일이다. 사람은 고독한 동물이다. 루소가 글을 읽기 시작하는 시기에 추천하는 데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이 있다. 소설의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는 타고 가던 배가 난파되어 무인도에 홀로 표류되어 무인도에 혼자 살아남아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는가. 15년간 연구해서 동의보감을 완성한 허준도 말년에는 외롭고 고독했다. 고독은 쓸쓸하고 허무해 보인다. 그러나 살면서 고독이 필요한 이유는 고독할 때 사람은 진실해지기 때문이다. 대중과 함께 있을 때는 혼자 있을 때보다 꾸미거나 과장하게 되고 거짓마저 생겨난다. 고독은 고립과 다르다. 고독은 홀로 있음을 느끼는 일이다. 40년 전 필자의 스승인 이만현 박사의 호는 고송이다. 즉 외로운 소나무다. 선비 공부하는 사람은 특히 외롭고 고독하다. 제자들과 만나서 식사하고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늘 이야기하셨다. 그래도 삶은 고독한 것이다. 고독한 소나무. 고독과 소나무는 잘 어울린다. 서양 프랑스 철학사 루소는 스위스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를 여의었다. 아버지는 죄를 짓고 외국으로 피신했다. 고아로 자라면서 평생 고독했다.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도 못했으며 결혼조차도 못했다. 그러나 그는 고독을 사랑했다. 고독한 자연인. 루소가 생각한 바람직한 인간상이다. 고독했기 때문에 사랑과 정이 충만했다. 고독했기 때문에 독자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백록을 쓸 수 있었다. 루소가 죽었을 때 그의 곁에는 동거했던 하녀 테레즈뿐이었다고 전한다. 조선 중기 장희빈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는 것에 반대했던 오암 송시열은 제주로 유배 가던 중 남해안 끝자락에서 배를 타기 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망망한 남해를 바라보며 가슴 저미는 고독을 느꼈다. 거기서 그는 시 한 편을 썼다. 어떤 영화 소설보다도 슬픔을 자아내게 만드는 그가 남긴 한 편의 시조는 송시열의 외로움을 공감하게 만든다. 지는 인생의 허망한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위로는 송나라의 유학자 주희, 아래로는 율곡, 세종, 효종을 생각하며 회한에 젖어 마치 제주에서의 죽음을 연상하는 듯한 슬픈 마음을 노래했다. 자신의 제자였던 복림대군 효종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눈물 짓는 송시열에게서 누구나 연민을 느끼게 된다. 열심히 공부하고 헌신적으로 정치했지만 결국 송시열은 한양으로 오던 중 사약을 마시고 죽었다. 인간은 언제나 죽는다. 비록 그가 자연스럽게 죽지 못했지만 삶을 느끼고 맛보았다. 고독함으로 말미암아 삶은 성숙해진다. 추사 김정희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감금형에 처해졌다. 그는 제주 유배지에서 교육에 헌신하고 추사체를 낳았다. 8년 3개월의 유배 생활을 하면서 추사는 수제자 중국어 통역관 이상적의 의리를 보았다. 사형에 처하라는 주리은 상소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무 권력도 희망도 없는 자신에게 귀한 책을 선물한 것에 감사했다. 세한도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추사는 노노의 세한연후 지 송백지 후조라는 유명한 구절에 빗대어 표현했다. 추운 겨울이 되어서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것을 안다는 뜻이다. 가운데 초라하고 허름한 집은 자신의 인생이다. 왼쪽에는 잣나무 두 그루와 오른쪽에는 소나무 두 그루가 있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변하지 않는다. 김정희와 이상적의 우정이 그러하다. 추사의 진솔한 고독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힘이었다. 이 일화를 전해 듣는 우리 마음속에도 추사와 이상적의 만남이 살아 움직이는 듯하다. 그가 대정향교에 써준 현판 의문당에서 지금도 교육에 관한 그의 통찰을 엿볼 수 있다. 학교는 질문하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얼마나 멋진 현판인가. 다산 정약용은 1801년 천주교 박해 사건 신유 박해에 연루되어 경상도로 유배 가던 중 충주 하담에 들러 눈물로 쓴 이별의 시를 남겼다. 아버님 어머님 우리 가문이 모두 허물어졌고 겨우 목숨만 보존되었습니다. 아들 낳았다고 기뻐하셨고 정성껏 길러주셨는데 죄인 되어 유배 갑니다. 라는 내용이다. 그는 전라남도 강진 유배지 다산 초당에서 외로운 10년을 보냈다. 주민들조차 기피했지만 그는 초라한 자신의 거처에 사의제라는 현판을 걸었다.
사의제란 마땅히 해야 하는 4가지, 즉 맑은 생각, 단정한 용모, 과묵한 언어, 신중한 행동을 말한다. 다사는 스스로 생각, 모습, 언어, 행동을 삼가면서 살았다. 고독은 다산을 더욱 진솔하게 만들었다. 고독으로 말미암아 다산은 조선 최고의 학문적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실패, 좌절, 고난은 우리에게 고독을 안겨준다. 그 고독으로 삶은 한층 성숙해진다. 냇물에서 돌을 치우면 냇물이 노래를 잃어버린다. 고립은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말한다. 고립이 지나치면 고집이 세고 부정하게 될 수 있다. 고독은 충분히 삶의 의미가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루 5분 정도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다. 소설 속 인물이지만 앞서 언급한 크루소우는 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책임짓는 고독한 사람이다. 스웨덴에는 혼자가 가장 강하다. 스트롱이라는 말도 있다. 고독을 즐기거나 견디는 법을 배운다. 삼성 고 이건희 회장은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고독을 즐겼다. 명준기의 청년 이건희에 따르면 집무실 겸 영빈관인 서울 한남동 승지원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건희는 고독을 통해서 생각을 정리했다. 건전한, 감당할 만한 삶의 고독은 진정한 가치가 있다. 고독은 삶을 숙성시킨다. 그러나 가끔 지나친 고독은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곧 죽음이다. 손종이 미래를 말하다에서 보면 실제로 일본 동경에서만 혼자 살다가 쓸쓸히 죽는 고독사가 대략 5천 건이다. 우울증이 지나치면 자살에 이르기도 한다. 1년에 1만 5천 명이 자살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지나침은 모질함만 못하다. 건전한, 감당할 만한 삶의 고독은 진정한 가치가 있다. 고독은 인생을 숙성시킨다.